부산에 앉아서 여의도를 본다. 부산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본다. 또 세계를 본다. 우리 부산 표준말 우리 정치 토크 갈매기의 주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설 민심 이야기부터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번 설 프레임은 여당은 뭐 민생 회복, 야당은 정권 심판 뭐 이래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에서 프레임이 따로 만들어질까?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덕 신공항 이것을 힘있게 추진해서 부산, 울산, 경남민들한테 이제 부산 경제 부흥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는 거 하나하고 정치 검찰가 우리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이런 게 좀 맞서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환경부 장관 하던 분이 법정 구속됐죠. 구속된 그 인사 관련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미명하에 구속까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최근에 KBS, MBC 방송을 통해서 가구 MB 정권 때 구체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사찰하라 한 정황이 뭐 정치권을 포함해서 1,000명 정도를 사찰했다. MB 정권 때 국정원에서 공기업의 사업, 공기업이 환경단체 등과 연대 사업하는 것까지 간섭했다는 정황이 KBS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요것도 좀 많다야 뭐 그 프레임이야 이래 많아서.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은 사실은 이제 정리하면 간단한 거지. 과거 정권의 비민주적인 정치 사찰 그거지 요약하자면. 오케이. 근데 요건 나갈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강조하고 부산 국회의원들이 어젠가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제일 지금 새롭게 들고 놓은 게 한일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공론화 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8개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이 우리 민주당이 이제 그 한일 해저터널로 이게 뭐 친일적인 정책이라 공격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공론화해서 이걸 해보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 하태경 씨가 정식으로 기자회견 했지. 자 이제 받아가지고 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기 아까 이번 너무 프레임 어떻게 보는 해난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 많지. 해난이 너무 다이나믹하잖아. 많으면 프레임이 안 짜져요. 내가 민주당한테 좀 조언과 충고를 좀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 한 놈만 패라는 말이 있잖아. 해난을 하나만 딱 짚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쌓여야지 프레임이 형성이 돼. 근데 지금 얘기한 것만도 한 3개, 4개 돼. 그래서 프레임이 나는 형성이 안 된다. 이번 설명절 그 어떤 민심의 반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중에 특히 아까 뭐 과거 정권 뭐 MB 정권 때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 내도록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중반기까지 임기 다 보냈잖아. 근데 이제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과거 타는 현안으로 또 들어겠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게 하나 들고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가덕신공항 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도 프레임 형성이 안 돼.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뭐 가덕신공항 찬성한다 이래버려 놓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애매졌어.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저 복잡하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프레임은 간단해. 포지티브한 프레임은 가덕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겠다는 거 하나고 상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과거 정권의 무자비한 사찰. 지속되는 적폐청산. 이 두 가지야. 오케이. 이 두 가지 복잡할 거 없어. 그 열심히 하라고. 근데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럼 저 국민의힘 그 프레임을 프레임은 어떻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간단하지. 내가 볼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 민생 문제에 나는 더 접근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나 직장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게 생활하고 있냐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민생 대책 이런 걸 촉구하고 있는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 일단 민생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 나는 야당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여당이 권력을 이용해 갖고 과거 정권을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은 정권이 또 과거파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아니, 게 아니고 안 돼. 하태경 씨가 그 이야기 했잖아. 한일 해저터널을 공략했어. 자 그럼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당 비대위원장이 내려와서 말을 했으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거야. 일단 지금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일 그래서 해저터널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두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거는 프레임 형성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어제 하태경 씨, 항보성이 부산 국회의원 했어. 세 분이가 백드롭에 한일 해저터널이라고 인쇄까지 해가지고 부산시장 했어. 선거 8대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으로 그래, 한일 그래. 그러니까 해저터널이 그걸 들어갔어. 뭐 할지 안 할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정식으로 제안한 거예요. 자 오케이. 근데 이제 한일 해저터널을 지금 시기에 방금 이야기한 선거 민생 문제로 볼 것인가? 자 봐봐. 선거인은 한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저 터널을 민생 문제로 본다는 게 아니고 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시당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했잖아. 그게 8대 공약이야. 8대. 거기에가 다 보면은 자영업 문제, 기업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가 다 들어가 있네. 그게 민생 문제인 거야. 그중에 8개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로 해제 터널에 불과한 거야. 8개 공약 중에는 장기 그렇지. 공약, 단기 공약이 다 있는 들어있는데 거야. 민주당 그래서- 공약, 민주당 뭐 10대 공약인데도 민생 문제는 많이 들어가 아, 있죠. 오케이. 그래, 인정. 근데 이제 내 말은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한 기자회견이 한일 해저 터널이었다는 것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사실- 않나. 그거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과 국민이 내릴 거니까. 근데 그 실권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 실권은 질문이 저 하태경한테 있지 아니, 이성근이한테 있는 거 아니까. 프레임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토론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프레임이 형성이 안 돼요.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뉴스원하고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부산 지역에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제 신공항 건설에는 70% 이상이 찬성을 한단 말이지. 아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어느 진영 후보의 당선이 가덕 신공항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나 관계없다가 46.4%로 제일 높아. 과반이네. 그다음에 그리고 여당 후보가 31.2. 물론 높긴 높지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가 15.9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긴 한데 아무나 관계없다 46.4. 이거는 저 국민의힘이 이거 이 전술이 성공한 거 아닌가? 김종인 씨가 그러니까 나와서 일종의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물타기가 성공한 게 아닌가? 어쩔 거야 이거? 그렇게 보시면 또 있겠지만 이제 이거지 지금 워낙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 하고 정부 여당이 거의 180석 이상 뭐 우호적인 무소속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되돌리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 국민의힘 부산시장이 나와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다. 이런 것이 이제 한 40 몇 % 되는 것 같고. 불구하고 민주당 부산시장이 됐을 때 더 힘있게 추진될 거라고 보는 게 30%가 넘잖아. 그지? 결국은 힘을 쓸 거라 결국 이 보는 거지. 46.4%를 민주당 쪽으로 얼마나 더 끌어들이냐가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패겠네. 그렇긴 한데 나는 그게 그 선거에 좌우될 그런 어떤 현안이라고는 안 봐. KNN에서 보면 조사한 걸 보면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질문하면 첫 번째가 일자리야. 두 번째가 주거 문제, 세 번째가 신공항이거든. 자, 그 신공항 중에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진영하고 관계없이 아무나 돼도 상관없다. 여든 야든 그게 지금 과반이잖아. 그랬을 때 과반에 가깝지. 그렇지, 과반에 가깝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 자체가 투표의 어떤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안 된다는 걸 입증하는 거지. 민주당은 당론이 거의 통일된 상황에서 얼마 전에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아까 지금 우리 조응천 한 대구 사람, 출신. 근데 이제 그분 대구 그 양반 왜 그래? 근데 다 정리했다며 지난번 중요한 토론 때. 180명 중에 한두 사람 그 봐라, 또 이때는 또 몇 명 빼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보도가 많이 된 게 국민의힘이 과거에 주호영이나 이렇게 대구시장, 대구시당위원장 이런 중요한 대구 정치 몇 분만 반대를 했었는데 오늘 그 대구 지역, 경북 지역구 있는 일반 국회의원들 여러 명도 지금 반대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이제 대구 지역 그 의원들이 저 당론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제 침묵을 지키려는 스탠스를 하니까 그건 핫바지가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대구 지역 나오니까 맞아. 견디기 힘들 거야. 그래서, 대구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래서 언론- 내 요건 정리하자면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당대표가 부산에 수차례 내려와서 신공항 약속을 했고 며칠 전에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7, 8사람을 데리고 원내대표가 내려와서 김태년 원내대표 직접 부산에 와서 약속하고 왔단 말이야. 지금 민주당은 전공채더라. 그렇기 계속 때문에 내려오대. 그러니까 좋지. 열심히 해. 압도적인 다수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이 뒤집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인 거고 그것이 민주당도 신공항을 찬성하고 국민의힘도 신공항을 찬성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신공항이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야. 아유, 민주당이 힘이 있기 그거는- 때문에 아마 될 거라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전형적인 아르멘티야. 제 논의 물대기인데 실제 아까 부산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잖아. 이걸 보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빨리 15명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냈잖아. 그러고 공식적인 당대표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론으로 개인의 개인이 아니고 당론으로 가덕 신공항 찬성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 토론할 때 많이 비판을 했던 곽상도 대구시장위원장이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낸다고 했는데 그걸 안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야당도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다는 게 부산 시민한테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게 다수 의석이 180석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김종인 당대표가 부산에 와서 가덕 신공항 찬성한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의 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오케이. 그거는 내가 그거는 김종인 당대표가 이 당론을 가지고 당을 이끌고 있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거 됐고. 예전이 자, 심각한 민주당 문제예요. 잘했어.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2월 26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이 될 거야. 특별법. 그러면 국민의힘 중에서 아까 태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 TK 의원들 반대할 수도 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거야. 반대 자, 발언 그때부터는 국토부와 청와대 목숨 넘어간대. 그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오케이. 그지? 그럼 되지. 그런데 나머지 TK 의원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거지. 아니, 그거는 표가 투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아니, 지지할지는 그래, 그거는 보면 돼. 미세수지야. 그거는 보면 돼. 이게 이제 설 끝나고 연휴 날 끝나고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될 건데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나 정치적으로는 어떤 지금 거죠? 선거의 흐름상. 이번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의 특징이 시작할 때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사실 뭐 내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렵지 않는가 이번 선거는 왜냐하면 24%씩 이렇게 차이 났잖아. 30% 차이 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붙어가지고 9.4%인가 차이 나오는 게 한 2, 3일 전에 나왔었고 어젠가는 지금 8.6%인가 1대1로 붙었을 때 수치는 아주 정확하진 않고 박형준, 김영춘이 1대1로 붙었을 때 10% 미만도 있고 약간 10%가 조금 넘는 것도 최근에는 있고 10% 안에 연속으로 두 번 나왔지 9.몇 %, 8.몇 %. 일단 민주당도 이제 그 아무래도 결집되고 있는 양상이 있고 그것도 민주당 안에서 김영춘 후보로 결집이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로 결집돼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방금 저 태경이가 그 인용했던 거는 그 일부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론조사보다도 가장 최근에 근접한 준우가 설명한 걸 뉴스완에서 보면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뉴스완에서 한 엠브레인 여기 퍼블릭에서 조사한 거는 15%거든. 그래서 대충 보면 이 15야. 15%거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던 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조사도 아마 이전에는 더 벌어졌을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직은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나 경향적으로는 본선에 가까울수록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분명 지금 사실이지. 보면 그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 전체를 합한 저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3명의 후보 전체를 합한 지지율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인데 편하지. 지금 국민의힘의 2위가 이현주 후보잖아. 이현주 후보인데 이현주 후보가 뭐 10% 안팎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현주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나중에 박형준 후보를 지지할까? 같은 당인데 전주 그럴 지지해야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네. 아, 대부분은 다 그 이현주 의원을 지지했던 박성훈 혹은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오케이. 국민의힘 후보니까 지지를 해준 건데 이제 한 사람으로 박형준으로 단일화된다 하면 박형준을 지지하게 되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민주당 1등 주자인 김영춘과 가상 대결의 상대를 국민의힘 박형준을 할 때와 국민의힘 이현주 할 때 차이가 좀 많아.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성건이는 국민의힘 후보인데 뭐 이현주 표도 당연히 박형준한테 오고 그런 논리라 따지면 이현주가 나와도 박형준 표가 엔간히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끝까지 설명 내가 안 했잖아. 지금 박형준 현재 얘기한 여론조사 상에는 우리 부산 후보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본다. 그러니까 부산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지역이 됐어 이제 이미. 약간 차이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변별력을 상당히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이가. 이거는 사실은 맞아. 그 우리 성건이가 지금 많이 좋게 말해주고 있는 박형준한테도 도움되는 말을 내가 솔직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김영춘한테도 도움되는 말이지. 그렇긴 한데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박형준은 국민의힘에서는 보호해주고 싶겠지만 우리 이 테이블에서 얼마큼 이야기 하나마나 떠나서 박형준 같은 경우는 MB 정권 문제 자, 그래가지고 걔 이런 아니야 자 문제 그게 말하자 넘어갈게. 또 가그사다, 또 가그사.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자, 그 주제로 넘어가 볼게. 그러면 갑자기 이 예상을 못 했는데 박형준 연합 이 지금 뭐 구성이 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박민식 후보야. 박민식 후보가
몇 가지 이유를 대서 박형준 후보가 돼서 안 되는 나는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 이긴 한데 변화 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인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 교체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박민식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진짜 능력 있고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해. 근데 알다시피 박민식 의원이 지지율이 제일 낮아요. 여론조사 상으로. 그리고 한 자릿수를 계속 벗어나지를 못해. 그 이대로 가다가는 설 끝나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토론하고 그다음 바로 여론조사에서 후보 결정돼 버리거든. 25일 날뭐 단체하고 결정해. 그렇지. 그리고 3월 4일 날 후보 발표하니까 시간이 없거든. 2주하고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초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을 불려 가지고 하겠다. 이제 그런 지지는 이해한데, 근데 이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분에서 일면 동의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가 동의가 가고 뭐가 말이 안 되는? 아니 이제 예를 들어 변화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 박형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바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변화를 바라니까 박형준을 지지해 주는 거잖아. 그다음에 과거 책임 이건 아마 총선 패배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형준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건 맞아. 그런데 각 지역구에서 출마해갖고 떨어진 사람들은 책임 없냐고. 박민식 후보는 이번에 선거 출마했나 안 했나? 떨어졌지. 떨어졌지. 이현주 후보 출마했나 안 했나? 떨어졌지. 근데 박성훈은 또 예를 들면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도 하고 민주당에 또 뭐 저 부시장을 했던 사람이잖아. 민주당 시장 아래서 부시장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도대체 자기가 얘기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노? 다 부산시장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대 교체. 세대 교체는 몰라 뭐 물리적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면 동의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박형준이가 그런 게 있으니까 시민한테 먹혀들어서 지지를 논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뭐 충분히 후보 단일을 할 수 있다. 그대로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러나 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는 조금 좀 뭐 약한 거 아니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마이크를 열로 그렇지. 넘겨보겠습니다. 방금 시간으로 긴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님. 아주 길게 말했는데 끼어들지 않았고 상대방을 좀 꺾기로 가고 싶은가 보네 그 말을. 근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성근 하고 토론하면 항상 느끼는 게 본인이 길게 말하면 난 참고 안 끼어들어. 자, 일단 근데 내가 말하면 금방 끼어들어. 그 시간에 더 많이 아니 얘기해라. 이건 그 뭐 또 얘기하지 지금도 마. 잠깐은 못 듣잖아. 근데 이거는 편집해도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난 그거 꼭 이야기하실 거. 다음 말에 좀 참고 들어라. 이걸 편집 안 할 것 같아. 참고 봐. 지금도 잠깐은 못 참아.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과거를 보고 평가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는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걸로 평가해서밖에 없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면 또 과거 이야기한다. 이래버리면 아예 토론을 하지 끊기들지. 아예 토론을 하지 말자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박형준 캠프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미 MB 정권이란 한 국가를 이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지금은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정권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야. 그 당시에 자기 공과를 솔직하게 이제 해명할 거 해명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런 지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거다. 그리고 개인 도덕성의 문제도 아무리 해서 내 입을 막아도 이거는 이제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 특정 후보의 과거와 또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는 건 맞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단일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한 거야. 이게 당연하지. 이게 어떻게 되노 그러면 지금 사실은 박민식 의원이 좀 말을 세게 하고 있단 말이야. 당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뭐 안일함의 결정판이라든지 이렇게 당을 망가뜨린 패장이 본인의 인지도의 편성 이런 이야기를 이거 화학적으로 다시 나중에 결합할 수 있나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뭐 나는 양호하다고 양호하다고 보고 어. 잘은 모르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박형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비난하는 맞대응하는 말을 안 했더라고. 그분들의 자유가 고용? 아니라 이야기. 아니, 그분의 다해라고. 사실 박형준 후보가 고용하고 가는 거지. 당내에서 박민식 후보는 많이 앞서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 정도는 넉넉하게 수용해야지. 그래. 그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여유는 있어야 되고. 맞는 근데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논리성 있는 거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박형준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 뭐 실제로 역할을 많이 했던 작게 했던 간에 도의적인 총선 패배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영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형준 후보가 수차례 사과를 했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잖아.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시장 선거 놓은다? 그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 자기는 책임 없나? 자기 지역구 살수 못했는데. 그다음 양쪽 다 문제지.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로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 그래, 그 이야기. 근데 보면 이현주 후보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단일화 논의 임하겠다 했고 박성훈 후보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저의 정치 철학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났단 말이지 저 사람이. 박성훈 후보 사무실에서 만났단 말이지. 만났어. 어제 저녁에 삼자 회동을 했고 뭐 자, 박명식 이래 되면 의원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근데 동상이몽이지.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꿈이야? 이현주 후보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려갔고 박성원 그렇죠. 후보는 아 뜨거라 큰일 났다라고 된 거야. 뭔가 하면 이현주 후보 입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2등이잖아. 계속. 표정이 밝더라 이현주 후보. 이현주 밝지. 지금 현재의 단일화 방식이라는 게 여론조사 말고는 없어요. 네. 자 여론조사를 하면 이현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현주 후보는 판단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지금 달려간 거야. 그럼 근데 근데 이현주 유리한 방식을 응해줄까? 그래서 박성훈하고 박성훈은 박민식이가. 큰일 났네. 지금 자기가 3등인데 아직도 이현주 후보하고는 지지율 격차가 나는데 이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자기는 정치 들어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정치에서 발 떼야 되는 거 아니냐. 단일화가 쉽지가 않다고 봐야 돼. 근데 이현주가 떡을 좀 내놓을 가능성 없나 그럼? 자기가 제일 어쨌든 자기가 제일 원하는 단일화라면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잖아. 근데 어제 그 회동 이후에 뒷얘기를 좀 들었거든. 일단은 단일화가 어렵다는데 결론이 났고 각자 그냥 일단 각자 그 노선하자.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판단해보자. 정보력이 딱. 그 정도는 이현주 어제 밤에 울진 않았대. 그거는 모르겠다. 삼자 협상 중에서. 참네. 아니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사람이 왜 울겠어? 아니 워낙 이 부산 사랑에 대한 강한 마음. 여기